바로 오늘이 디데이야 라고 딱 이제 무기를 든 손에 딱 힘이 가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사고가 벌어집니다. 왕이 뭔가 이 낌새를 챈 것 같아요. 오늘은 쟤들 눈빛이 좀 이상해. 쟤네 좀 기분 좀 잘 풀어줘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행차하는 길에 이 무신들에게 명령을 해서 니들 여기서 오병수바키라는 걸 좀 해봐라. 오병수바키라고 하는 건 이 수바키가 뭐냐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무예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택견 시범 같은 이런 거를 니들 한번 해봐. 이걸 시킨 이유는 그거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상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잘한 사람 있으면은 상을 줘서 그럼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어찌 이상한 저 눈빛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상을 바라고 아무리 이제 오늘 거사를 하더라도 상은 받아야 되니까 이 상을 바라고 오병수바키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뢰라고 하는 이게 저 잘 놀아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한뢰라고 하는 사람이 뜻밖의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왕이 왜 무신들한테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하고 잘해주지? 그러다가 왕이 쟤들을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회방을 놓으려고 한 겁니다. 재를 뿌리려고 한 거예요. 마침 이소웅이라고 하는 대장군은 상장군 아래에 종삼품 무신 중에선 두 번째로 높은 관직입니다. 물론 상장군도 여럿이고 대장군도 여럿이니까 넘버 2는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은 별을 달았는데 한 뭐 소장이나 중장 정도의 별을 단 사람이죠. 그러면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꽤 들었을 거잖아요. 20대, 30대 이런 관직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지금 이소웅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나이가 꽤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소웅이 다른 그 군인하고 수바키를 하다가 져요. 져서 이제 여기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아난 게 막 이렇게 뒤를 보이고 막 이렇게 도망간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이제 내가 졌다 뭐 이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할례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서 이소웅의 뺨을 때리고 밀어서 계단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걸 보고 왕하고 여러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딱 얼음창처럼 딱 이렇게 얼어야 되는데 여기서 박수를 치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왕이 그리고 왕 주변에서 총애를 받고 같이 놀던 그 신하들이 무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는 이게 딱 드러난 거죠. 그리고 몇 사람은 또 막 앞에 나서가지고 이소웅에게 욕을 하고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한 건 벌리려고 했는데 낮에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중부를 비롯해서 거기 있던 무신들이 서로 눈짓을 합니다. 얼굴빛이 변해서 얼굴이 빨개졌겠죠. 화가 나서 막 울그락불그락 이런 상태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해요. 그랬는데 정중부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갑자기 할례를 꾸짖어요. 이소웅이 비록 무신이나 관직이 삼품인데 어찌 욕보임이 이리 심한가 해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할례를 혼내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옆에 있던 무신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차해가지고 정중부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화해를 시켜요. 이 화해라는 게 아마 할례 보고 너 잘못했다고 해.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린 이고가 정중부에게 눈짓을 해요. 지금 해치웁시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정중부가 저지해요. 지금은 아니야. 정중부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사건은 거기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날이 어두워지고 임금의 행차가 보현원 가까이에 이르자 이고와 이방이 먼저 보현원에 가서 거기 보현원에 머물고 있었던 순검군, 이건 뭐냐면 치안을 유지하는 군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 같은 그 군대인데 이 군대를 먼저 소집을 해요. 그래서 그 지휘권을 장악을 한 다음에 왕이 막 보현원 문으로 들어가고 여러 신하들이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 순간 이고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임종식과 이복기 이 두 사람이 왜 찍혔냐면 이소웅이 뺨 맞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에 나서서 이 이소웅에게 모욕을 줬던 그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손으로 죽였다. 고려사 저료 기록은 손수자, 죽일 살자, 수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손으로 죽인다, 무기로 죽인 게 아니다, 때려 죽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있었으면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였겠습니까? 이러면서 무신정변이 시작이 돼요. 이제 무기를 든 그 군인들이 이 무신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제 왕이 있는 보현원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눈여겨볼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돈중이라는 사람인데, 김돈중 누구냐면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보현원의 왕을 따라서 갔다가 바깥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반란이 일어났구나. 이걸 알고 길에서 말을 타고 있다가 말 위에서 취한다 하면서 말에서 일부러 떨어져요. 그리고는 종적을 감춥니다. 도망가는 방법도 참 다양하죠. 취한다 말에서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의 눈에서 종적을 감춘 다음에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자, 김돈중은 이렇게 도망갔고, 문제의 한뇌는 왕한테 접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보현원 문이 딱 잠기면서 왕은 보현원 안에 갇히고 따라가던 사람들은 보현원 바깥에서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 한뇌가 평소 알고 지내던 환관한테 부탁을 해서, 이 환관들은 보현원 안에 있었던 거죠. 문 좀 열어줘. 그래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왕의 침상 아래에 숨었다. 침상이 침대예요. 그 침대 아래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중부가 바깥에서 한뢰 어딨어? 이놈부터 찾아야 돼. 오늘 이소웅을 때리고 한 이놈 잡아야 돼. 어디로 갔어 했더니 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왕한테 한뢰가 화의 근원입니다. 내보내서 베셔야 합니다. 의종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한뢰가 왕의 옷을 붙잡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고가 칼을 뽑아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보현원 바깥으로 나오니 즉시 죽였다. 자, 이래서 그날 두드러진 악역을 했던 사람 셋을 죽이고, 그뿐 아니라 왕을 따라갔던 신하들과 환관들까지 모두 해를 입어서 고려사 저료 기록에 따르면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설마 산이었겠어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걸 막 쌓아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마구 사람들을 죽여요. 이게 7월 30일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때 김돈중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서 이 일이 있었는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보현원이라고 하는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궁궐이 아니고 개경교회에 있는 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개경에 있는 궁궐에는 왕의 가족들도 있고 왕에게 충성하는 군대도 거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개경의 군대가 여기로 진압하러 오게 되면 당해내기가 어렵죠. 다시 얘기해서 비밀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막 죽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김돈중 어디 갔지? 이거였어요. 취한다고 말해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김돈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돈중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중부와 이방이 깜짝 놀라요. 이거 큰일이다. 만일 김돈중이 개경에 가서 태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은 우리가 잡아두고 있는데 태자는 지금 개경에 있잖아요. 이 태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개경 도성문을 닫고 그걸 지키고 있으면서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의 수괴를 체포하라,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위태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막 불안이 엄습해 온 거죠. 이방은 이런 말까지 해요. 만일 그렇게 되면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강과 바다에 빠지거나 북쪽으로 가서 거란에 투항하겠다. 그러니까 김돈중이 개경에 궁궐로 들어가서 이 일을 보고했으면 이걸 진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발이 빠른 사람, 임꺽정 소설에 있는 황천왕동이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나 보죠. 개경으로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밤에 개경 성에 들어가서 김돈중 집을 먼저 살핍니다. 그랬는데 집이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승선이 어디 계십니까? 그때 김돈중의 그 관직이 좌승선이었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안 사람이 보현원으로 왕을 모시고 갔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김돈중이 여기를 안 왔구나. 그렇다면 이 일을 개경에 보고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돌아가서 정중부 이방에게 김돈중이 개경에 안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부와 이방이 그럼 됐다. 우리가 성공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행궁을 지키면서 자기 군대 가운데 용맹한 군사를 뽑아서 개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궁궐을 장악하고 거기서 숙직하고 있던 관리들을 모두 잡아서 죽였다. 궁궐을 장악한 거예요. 야, 이게 뭐죠? 대개 보면 쿠데타는요, 꼭 진압할 기회가 있어요. 꼭 진압할 기회가 있는데 결정적인 키맨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그걸 진압을 못하는 거죠. 5.16 때도 그랬고 12.12 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키맨이 늘 있었어요. 이때는 김돈중이었던 거죠. 자, 왕이 잡혔잖아요. 정중부한테 이제 그만하라. 이 난을 좀 빨리 멈춰라. 이렇게 사정을 했겠죠. 사정을 하니까 정중부가 네네, 이거 이제 한문으로는 유유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예예 뭐 이런 거예요. 유유는 이제 이런 화법을 우리가 예 뭐 좋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한문으로 그냥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만 하면서 진심을 보이질 않아요. 왜 내가 했는데 내가 왜 멈추냐? 알았어요. 뭐 이렇게 건성 대답을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은 내가 관직을 높여줄게. 그래서 이고와 이방을 응양군 중랑장, 용호군 중랑장으로 2계급 특진을 시킵니다. 너희들 관직 높여줄게. 그리고 나머지 무신들도 다 승진시키고 이방에게는 너 형 있잖아. 그 형이 이준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준의는 승선으로 삼아요. 이거 꽤 높은 관직인데 이것도 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달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달래지겠어요? 안 달래지죠.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그래도 이 관직은 전부 자기들이 그냥 이제 가지면 되는 건데 왕이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받고 그만둘 거면 시작도 안 했겠죠. 정중부가 왕을 모시고 개경으로 갑니다. 자, 이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군대를 보내서 개경의 궁궐은 장악해 놨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의방이 나오고 이의방의 형이 이준이라고 나왔잖아요. 이씨 삼형제가 있어요. 마지가 이준이, 둘째가 이의방, 셋째가 이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씨 삼형제 가운데 셋째 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 이성계의 조상이에요. 이린의 아들이 이양무라는 사람이고 이양무의 아들이 이안사라는 사람인데 이안사가 누구냐면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죠. 이성계 집안이 고려사에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게 이때 이 사건에서입니다. 개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차별 살육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이고와 이방이 군대를 이끌고 밤에 태자궁을 접수합니다. 태자가 살던 곳을 접수했다는 건 태자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길에서 소리를 치기를
문신의 관을 쓴 사람, 문신의 관과 무신의 관이 다르게 생겼는데 문신의 관을 쓴 사람, 이건 다 문신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비록 설이라고 하더라도 미관 말직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씨를 남기지 말아라, 다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분한 군인들이 막 피맛을 본 거잖아요. 보현원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보현원에서부터 막 개경으로 막 몰려와 가지고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군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사람을 죽이는데 판이부사 허홍제라는 사람. 판이부사가 뭐죠? 이부의 판사. 한번 말씀드렸죠? 고려에서 수상이 누구냐,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으려면 이부의 판사, 판이부사를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판이부사를 겸하는 사람이 문화시중일 수도 있고 평장사일 수도 있는데 누가 이부의 판사를 겸하든 간에 그 사람이 수상,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때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 직전에 판이부사로 있다가 치사라고 하는 건 이제 정년 퇴직한 사람이 있는데 최유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래서 이 하룻밤 사이에 개경에서만 모두 50여 명이 죽음을 당해요. 밤중에 8월 30일 하루에 보현원에서 개경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8월 30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무신정변 당일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날이 바뀌어서 9월 1일이 됐습니다.